예, 안녕하세요. 테마 16입니다. 감축관리론.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것은 일단 감축관리의 원인을 물어보겠죠. 뭐 개념은 별거 없어요. 작은 정부니까. 그다음에 얘가 나온 원인이 있는데 정부 실패죠. 정부 실패하니까 규제 완화, 그다음 민영화, 그다음에 보조금 삭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감축관리 방안이고요. 그다음 무조건 작아지자는 게 아니고 근대 입법부가 돌아가자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규칙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노젓는 것은 이제 민간으로 빼겠다 이런 얘기고 되게 민영화 쪽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민영화 쪽과. 그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감축관리 방안을 물어보는데 방안이 되게 많아요. 자, 많으니까 차라리 방안이 아닌 걸 찾는 게 훨씬 편합니다. 되게 큰 국가 상징들이야.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은 준입법, 준사법 기능을 못하니까, 아니 사법부가 못하니까, 또 입법부가 못하니까 이런 준입법 기능, 준사법 기능을 행정부가 하거든요. 이걸 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30년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빚을 져고 큰 사업을 하잖아.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었고 60년대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짜요. 국가 중심으로 기획론인데 이 기획론의 대표적 예산 제도가 PPBS야. 그다음에 MBO가 그 70년대 들어오긴 했지만은 감축관리 방안은 아니었거든요. 요 네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감축관리 방안이 아닌 걸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개념 별거 없습니다. 정부를 줄이는 거야. 인력이라든지 물자라든지 개입 범위 같은 것들, 판단 기준, 공무원 수도 있고, 정부 기구 수도 있고, 예산 규모도 있겠죠. 그다음에 규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축관리를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배경은 정부 실패입니다. 결국 행정국가에서 얼른 넘어간다. 신행정국가로. 결국 정부 실패를 다른 말로 선진국은 복지병 아니었나요? 우리나라는 개발 독재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 경제학 민간이 못 쓰니까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정부가 대신 썼단 말이야. 이걸 수요 중시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 오일 쇼크는 수요 충격이 아니라 공급 충격이라고 그랬잖아, 계속. 이러니까 정부가 수요를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이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니까 누가 등장한다? 신고전파, 다시 공급 중시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옛날처럼 완전히 자유방임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규칙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다만 시장기법이라든지 노전 방법은 민간 논리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행정국가에 비해 작다는 거지 근대 입법에 비해 작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만 말하는 거지 입법부나 사법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야. 한마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끔. 또 무결점주의는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정부 만능이었어요. 모든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잘할 것만 해야 돼요. 정부가 잘하지 못할 거라면은 시장에 넘겨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효율성 높이자,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게 만들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적정 행위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항은 가외성도 고려하자.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무조건 투입 대비 산출만 극대화하려 하지 말고 여분도 두자. 이런 말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감축관리는 시장 중심의 개혁 기법이었고 행정학에서는 신공공 관리론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왜? 시장도 문제가 있잖아요. 가격 실패라든지 문제 있다 보니까 요새 누가 등장한다? 신국정 관리론, 일명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국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이런 신국정 관리가 등장합니다. 실천 방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민영화나 규제 완화 또는 보조금 삭감 다 들어갑니다. 제도적으로 나중에 일몰법하고 영유준 예산제도 배울 거예요. 이거는 3년 내지 7년 지나면 자동 사라지게 만드는 법 또는 일몰 규제, 일몰 조직, 일몰 예산들 이런 것들이 76년도에 들어왔고 그다음 매년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줄여간 영기준 예산도 역시 몇 년도 들어온다. 76년도에 들어와요. 요 두 가지 내어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해요인은 이제 저항이죠. 기득권을 지금 침해하는 거잖아. 줄이는 거니까 조직도 저항할 거고 아마 이해 당사자들 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자들이 저항을 할 겁니다. 이걸 매몰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어떤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건데 달성이 되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조직은 그대로 있고 목적을 A에서 B로 바꾼 다음에 살아남아 있죠. 목표가 승계됐다고 그래요. 대표적 예가 소아마비 재단인데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어.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었어. 그럼 소아마비 재단은 사라져야 되는데 이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동복지라든지 뭐 불구아동 구제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목표는 바뀌었지만 조직은 그대로 있다고 해서 동태적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목표의 승계라고 그래. 나중에 목표 변동에서 막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해요인이고 특히 매몰 비용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감축관리 예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큰 국가 상징들이에요. 요 세 개는 위원회 제도, 입법, 준입법, 준사법, 입법 기능, 사법 기능은 입법은 입법부가 해야 되고 사법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 사회가 산업 사회 되면서 이상한 복잡한 문제가 터져요. 이런 문제를 입법과 사법이 못하니까 행정위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독립위원회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기능을 많이 줘요. 보통 독립위원회는 다른 나라들은 되게 행정부 안에 있는데 미국은 행정부가 커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시켰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전부 다 행정부가 합니다.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거고요. 큰 국가 상징이고 자본예산은 30년대 시장 실패 계기로 정부가 빚을 져가지고 어떤 투자 사업을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민간 경제 살린 다음에 경기 살려가지고 세금 걷어서 갚았겠죠. 이것도 역시 큰 국가 상징이고요. 계획 예산 기존의 예산을 다 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미국 정부가 전문가 힘을 동원해서 합리 모형 동원해서 장기 플랜 5년 이상의 플랜을 짰던 겁니다. 기획론인데 원래 이런 기획론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사상이거든요. 요게 미국에 들어와요. 65년도에. 그다음에 MBO는 사실 50년대부터 있었어요. 행정에 들어올 때는 PPBS 대안으로 73년도에 들어왔지만 감축관리 방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예산으로 들어와요. PPBS가 너무 장기다 보니까 단기 목표, 너무 하향적이다 보니까 상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들어오고 나중에 누구로 바뀌나 76년도에 아까 봤던 연기준으로 바뀌고 이건 처음부터 감축관리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요 네 가지 위자 계목해갖고 두 문제 따서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문자 있었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이걸 따가지고 한번 외워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감축관리 방안이고 보다시피 감축관리 방안은 감축관리 방안이 아닌 걸 많이 물어본다든지 그 근거를 물어봐요. 20년에 물어봤기 때문에 9년 단위로 나오네 이게. 또 최근에는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게 제외상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감축관리입니다. 감사합니다.